안녕하세요. 코리아 루터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다우지수가 지금 경제 이야기를 먼저 할 건데요. 다우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찍었죠. 아직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 연준이 계속되는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트럼프는 재선을 준비해서 그러는 거고요. 어저께 일본 화산이 폭발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좀 보시겠는데요. 일본 규슈 최남단 가고시마현에서 화산이 폭발해 화산재가 5km 상공까지 치솟았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일본 사쿠라지마 화산에서 3년 만에 가장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사쿠라지마 화산에서 올해만 100번 이상 분출하는 등 화산 활동이 활발했지만 화산재가 5km 이상 치솟은 것은 지난 2016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폭발로 인한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는데요. 당국은 입산 규제에 해당하는 3단계 수준의 분화 경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일본 규슈섬 남부의 화산섬이 분화해 화산가스와 화산재 등이 수천 미터 높이로 치솟. 글로벌 뉴스. 지금 영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11월 2일에 화산이 터졌습니다. 그것도 분출을 해서 5km, 상공 5km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화산재가 5km. 그게 병지하고 무슨 얘기가 연관이 있느냐? 하나 영상을 더 보시겠는데요. 일본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한테도 영향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있다는 거죠. 하나 더 영상을 보세요.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일본 오사카에서 진도 6.1의 강진이 일어나 5명이 숨지고 수백여 명이 다쳤었죠. 일본 지진조사위원회가 향후 30년 안에 도쿄 인근 등에서 강진이 일어날 확률이 80%를 넘는다고 예고해서 일본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진 해일이 몰려오더니 도시를 삼킵니다. 차가 떠내려가고 도시 기능은 완전히 마비됩니다. 일본 정부가 강진과 지진 해일이 도쿄나 오사카 등 대도심 지역을 강타할 경우를 상정해 만든 컴퓨터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일본 지진조사위원회가 향후 30년 안에 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조사한 결과 요코하마, 치바 등 수도권에서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 인근 수도권은 활성 단층이 진할 뿐 아니라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대륙간 플레이트, 즉 대륙판 경계가 복잡하게 겹치면서 지진이 발생하기 좋은 조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원회가 작성한 지진 예측 지도에는 홋카이도 동부에서 규모 8.8 정도의 초강력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담겨 있습니다. ご自分の住んでいるうちがですね、耐震化されてないということが分かればですね、その補修などしていただきたい。 수도권 발밑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수도권 직하 지진이 일어날 경우 경제적 피해가 향후 20년간 779조에 우리 돈 7,80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최근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일본 남서부 해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남해 대지진입니다. 이 경우 쓰나미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액은 1,4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글로벌 뉴스입니다. 바로 지금 보신 것과 같이 도쿄 지진 그리고 일본 쪽에 해안 쪽에 지진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30년 안에 대지진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은요 매번 지진이 일어납니다. 일본에 계신 분들이나 사셨던 분들이나 여행을 가셨다 오신 분들이 좀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지진을 원래 그러기 때문에 지진이 많기 때문에 일본의 가옥들이나 집이나
아파트들을 내진 구도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내진 구도가 보통 5 정도까지는 커버가 돼요, 여러분들. 근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8도입니다. 7, 8도. 7, 8도. 그것도 직하 지진입니다. 땅 바로 밑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다 무너집니다. 뭐 보수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바로 발밑에서 7, 8도가 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보신 것처럼 경제 손해 규모가 779조 원이래요. 9조 엔이래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도 779조 원이 아니라 곱 0을 하나 더 해야 돼요. 그러면은 거의 8천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8천조죠. 8천조에 가까운 돈이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하고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세계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관련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관련이 있고요. 이게 다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이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지도를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 이쪽 해안, 동해안 쪽이요. 동해안 쪽에 엄청난 파장이 옵니다. 거기서 끝나냐? 아닙니다. 쓰나미가 일어나면서요, 이쪽에 해안 쪽이 난리가 나면서 이쪽까지 피해가 입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요, 동해안 쪽하고 이쪽, 그러니까 경상남도 쪽이죠. 경상남도 쪽에 피해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집안이 내려앉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려앉으면요, 서쪽은 올라갑니다. 서쪽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땅이 넓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거리가 먼 데서 지진이 나니까 상관없지 않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도 지장이 가요. 특히 이제 동해안 사시거나 이제 경상남도 해안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한 피해가 올 거예요. 30년 안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일본 경제는요, 한 방에 무너집니다. 북구불능이에요. 이건 나라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직하 지진이 일어나면요, 복구가 불가능해요. 아무리 일본이 세계 2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요, 이게 지진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동해안 쪽과 그 제가 말씀 경상남도 쪽에 해안 지역에 침몰이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은 지진이 5도만 돼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7, 8도에 지진이 나기 때문에 다 무너진다고. 그럼 우리나라한테는 지진이 어디까지 올까요? 4, 5도가 온다는 소리입니다. 4, 5도가. 그게요. 그리고 쓰나미 효과도 있고요. 지각판이 같이 움직여요. 우리나라도 움직인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그 동쪽에 있는 분들, 이나 이제 경상남도 해양 쪽에 있는 분들, 집들이 내진 구도가 4도가 안 되는 집들은 다 무너집니다. 아파트도 다 무너져요. 그쪽은요. 그럼 심각하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도 경제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이 만약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 일본 사람들은 난민 신청을 할 거예요. 그러면 만만한 게 어디죠? 우리나라입니다. 제일 가까운 게 우리나라고요. 해안 지역에 일본의 많은 지역이 침몰로에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화산 분출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게 지각판이 움직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지진만 나는 게 아니라 화산도 폭발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건 다 예견된 얘기고요.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된다면 세계적인 공황이 더
당겨서 올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다우지수를 보시면 연중 최고치를 달리고 있고 지금 뭐 엄청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지금 하지만 지금 연중 최고치예요. 27,681입니다. 연중 최고치. 지네만 잔치를 하고 있죠. 계속 달러를 찍어서 주가를 부양하고 금리를 낮춰서 주가를 부양하고 있어요. 돈을 풀면 본인들이 자사주를 매집하고 있고요. 그걸 알고 계시라는 거. 일본이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30년 안에 그러면은 그 피해가 우리나라도 온다는 거를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우지수가 이제 거의 꼭지점에 왔다는 거. 이제 조금 더 찍을지는 모르지만 일시적으로 더 찍을지 몰라요. 그래서 반등이 갈지 모르지만 어려워질 거라는 거. 그래서 지금 금시장을 보시면 일시적으로 조금 하락했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1,400 까지는 갈 수도 있을 거예요. 1,400달러까지는 조금 더 내려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반등이 온다는 거.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일본이 침몰해서 우리나라도 피해 있고 그래서 금은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제불황이 이제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불황이 와서 금은이 또 올라갈 수도 있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기에 와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봤을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제적 하락세에 들어가 있다는 거. 지금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시대적 흐름이고 일시적인 게 아니라 차차차차 내려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는 거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금과 은을 계속 보유하고 계시고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금과 은을 더 보유하셔야 돼요. 조금씩. 그렇다고 몰빵은 아닙니다. 차근차근 하세요. 차근차근. 아직 기간이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현금을 보유하시라는 거. 그게 싫으신 분들은요. 현금을 보유하세요. 달러가 아닙니다. 일부 그런 분들 있어요. 통장에 돈이 있는데 이거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일부를 빼놓으셔야 돼요. 빼놓으시고 현금을 집에 보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점점 여러 가지로 위험이 닥치고 있어요. 경제 위험뿐만 아니라 지금 기후변화의 위험도 닥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후변화나 경제 위험은요,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 뿐이지, 예비책을 강구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명심하시고 그걸 준비하고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는요,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부동산이 침체에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도 강남은 집값 올라간다 그런 햇소리 하는 언론들이 많아요. 아직 팔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신경 쓰시면 안 되고요. 거래가 기껏해 3%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래예요, 여러분들. 누가 장난짓을 하는 것 같아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 뭔가를 부동산이나 이런 데 갭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언제든 원금 상환을 하라고 얘기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준비를 하시고 비즈니스는 최대한 줄이세요, 최대한.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상당히 제가 아는 내용이 여러 가지 있지만 최대한 줄여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한다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금과 은은 일시적 하락은 있을 거예요. 조금 더. 하지만 반등한다는 것과 주식시장에 지금 트럼프가 계속 재선을 위해서 지금 막는 것뿐이지 일찌감치 내려왔어야 돼요. 정 안 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계속 찍어낼 겁니다. 무한 양적 완화가 될 거예요. 전 세계를 무한 양적 완화로 간다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차차 기회가 될 거니까요. 오늘 경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빚은 절대 안 되고요. 빚이 있다면 최대한 줄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1인 가구에 이제 본인이
빚을 갖고 있는 분들, 이자는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천천히 줄여 나가시면 돼요. 이 가구는 빨리 줄이세요. 빨리 주세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금과 은에 조금씩 분할해서 보유를 하시고요. 현금 자산을 가지고 계세요. 절대 달러 아닙니다, 여러분들. 달러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경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코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코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블러드 코인 이야기도 할 거고요. 지금 보면 지금 화면에 띄었지만 중국 인민은행이 세계적인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번 달에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최초의 디지털 화폐 개혁에 앞장설 거라고 시진핑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 미국도 준비하고 있다고, 다른 나라도 다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은 JP모건이 은과 연동해서 JPM이라는 코인을 발행 준비를 하고 있고요. IMF도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들. 다 각국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준비 중이고요. 미래에 가는 곳이죠. 화폐는 미래의 화폐입니다. 암호화폐는. 자, 이제 이건 시대적 흐름이고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내년에 리브라도 나오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갈 거고요. 이게 화폐가 수명이라는 게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화폐는 수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원에서 환으로 바뀌고 환에서 원으로 다시 바뀌고 이게 계속 돈을 바꿨어요, 여러분들이. 역사를 찾아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바뀌어 왔다는 거죠. 이제 종이화폐의 시대가 끝나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천천히요.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지만 종이화폐의 시대가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고 계시고요. 그거를 좀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뭐 암호화폐에 지금 들어가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금과 은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가 갑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이제 블러드 코인이 이제 상장을 하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디에 상장하죠? 비트포렉스에 상장을 합니다. 뭐 일부 알아보신 분들은 알아보셨을 거예요. 비트포렉스는 지금 비트포렉스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제가 아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비트포렉스를 지금 거래를 해봤어요. 옛날에. 비트포렉스는 사실 세계 10위 안에 거래소까지 갔던 거래소입니다, 이게. 비트포렉스가 10위 안에 들었었고요, 옛날에. 그리고 이건 뭐 좀 틀린 내용인데 얘네들이 사실은 중국 애들 기반이에요, 비트포렉스 안에 내용이요. 근데 이제 비트포렉스 하는 게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지금 정성희 대표가 계속 유튜브를 올리고 그리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락을 걸 거다 뭐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요, 처음에 시세가 이제 상장돼서 시세가 이제 올라가냐 내려가냐, 대부분 다 올라갑니다, 초반에. 올라가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개발자들, 운영자들이 던지지 않으면 아주 큰 하락은 없습니다. 일시적 하락은 있죠. 조금씩 내려가는 하락은 있지만 개발자들이 던지지 않으면 일시적 하락은 있을지언정 대폭락은 없습니다. 개발자들이 악의적으로 자기네 물량을 털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이 폭등하던 게요 하루아침에 내려앉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네들 안 그랬다는 것처럼 얘기할 수는 있지만 걔네들밖에 없어요.
걔네들밖에 없어요. 운영자들밖에. 그랬을 때는요, 장기 보유하신 분들은 거기에 더 이상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올라가서 조금 내려와서 지키고 있다. 그러면서 찬찬히 내려온다. 이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괜찮아요. 다른 코인들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로. 제일 안전한 건요, 비트포렉스가 아닙니다, 거래소가. 우리나라 거래소가 더 안전해요, 오히려. 우리나라 거래소도 조작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만, 중국 거래소는 더 심합니다, 솔직히. 중국 거래소는 더 심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빗썸이나 업비트가 훨씬 나옵니다. 우리가 옛날에, 블러드 코인이 벤타비스 했었지 않습니까? 거래소. 오히려 거기가 더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운영들이 장난 안 친다면은 큰 하락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운영진들이 장난 치면은 대폭락이 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인들을 오래 해보시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코인들의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코인들이 대장은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비트코인입니다만, 그 밑에 이제 계속 갈 코인들은 실용화 단계에 들어가면서 스테이블 코인인 리플이나 이런 코인들이죠, 대부분. 그리고 뭐 이더리움도 그렇게 갈 거고요.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제 토큰을 발행해서 간다고 합니다만, 지켜보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실용화 단계 제일 중요합니다. 정승희 대표나 다른 이상훈 대표가 실용화 단계 얼마나 이룰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서 가야 되고요. 단기간 보신 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리하세요. 마음고생 심하실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나 장기간 보시는 분들은 거래소가 상장되고 장난짓을 하는지 좀 보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기 포지션을 다시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암호화폐 시장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래화폐 시장입니다. 실용화 단계가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스럽게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각국 은행들이 준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준비하고 있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IMF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밝은 미래가 있고요. 그러나 실용화 단계가 되지 않는다면 모든 코인들은 힘들어질 겁니다. 힘들어질 거예요. 블러드 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코인들 말하는 거예요. 실용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불황이 온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불황이 들어오면 암호화폐 시장과 이제 먼저 금시장과 은시장이 먼저 가고 나서 암호화폐 시장이 따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켜보세요. 뭐 투자를 하시거나 이런 거는 좀 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지켜보시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어려운 시기에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제 방송은 계속됩니다.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부자 되세요.